예, 김종대 리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음, 국정원장하고 차장하고 싸웠다더라. 음.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글쎄 외부로 알려지기에는 인사 문제라 그랬는데 최근에 권순택 국정원 1차장이 공직기강 비서실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기업하고 뭐 유착이 돼서 활동 간에 뭐 어쨌든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예. 예,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그 사건이 본질이 아니고 지난 여름부터 있었던 인사파동의 연장선이다. 김규현 현 국정원장 친위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알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더니 이게 뭐 그냥 썰이려니 하고 어느 정도 한두 명 저기 문책하지 않을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다 나가. 원장, 1차장, 2차장 다 나가. 이래가지고 싹 바뀌었어요. 예,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김규현 원장이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외교부입니다. 근데 국정원에 자기 세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외교부에서 뭐 국장까지 했으니까 네. 뭐 국정원에 자기 인맥이 있을 수는 없죠. 1차장은 국정원 사람입니까? 지금 권순택은 국정원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 그 권순택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 출신이고 김규현 원장은 외교부 출신이고 그래서 외교부 출신하고 국정원 출신하고 이렇게 서로 싸웠다 이겁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그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집권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제일 첫 번에 했던 일이 국정원 1급 인사 전원 21명에 대한 물갈이와 그렇죠. 후속 인사로 상급까지 해서 1000명을 갈아치웁니다. 이게 학살이죠. 아니 일개 기관에서 1000명이라 그러면은 윗대가리는 무조건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사표 다 받아? 예,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그 4급 이하 승진 대상자들이 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인사 갈등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도 잘라놓으니까 이제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밑에서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때 조상준이라고 그때 이제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감독관을 하던 검찰 특수부 출신이 예, 전격적으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1급 칼질, 2급 칼질, 3급 칼질 이렇게 해서 쭉쭉 칼질을 하는데 이거를 총대를 메고 칼잡이 역할을 하는 게 조상준 기조실장인데 원장하고 뜻이 안 맞아요. 갑자기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0월에 예. 사표 냈는데 국감하는데. 예. 그런데 사표도 희한하게 낸 게 예. 자기 상관이 원장한테 사표를 내야 되는데 용산에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원장은 모르는 거야. 사표 낸 것도. 몰랐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야, 네 밑에 기조실장 사표 냈다? 그러니까 예? 이래 된 겁니다. 아주 개판인 거지. 그건 진짜 콩가루 집안인 거죠. 콩가루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해가 넘어갔어요. 기조실장하고 뭐 이게 뭐 인사 갈등이라고 다 알려졌는데 그러다 올해 6월에 그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A씨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정원장의 의중을 갖다가 그 여러 국정원 운영에 반영하는 통로인데 이 비서실장이 전행을 했다고. 예. 이번에 또 용산이 개입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대통령 제각까지 다 끝난 1급 고위직 인사 5명이 다 발령이 끝났는데 어느 날 용산에서 다시 이걸 뒤집겠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인사를 5명을 뒤집으면서 그 A씨가 날라가. 이래가지고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친 거예요, 이번에. 예.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그냥 내뒀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목이 날라간 1차장, 2차장하고 이제 다시 진용을 짰는데 아니 여기서 이제 이번에 3번째 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권순택 1차장이 권춘택 예. 기업하고 유착돼 있다고 공직기강 비서실에 조사가 들어오고 싹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작년에 대규모 인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된 인사 암투죠, 암투. 이게 국정원 내 파벌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김규현 원장의 반대 측은 그 지난 정부의 비리를 들추겠다는 어떤 협박으로 자기들을 일단 고사시키려고 했다고 반기를 들었다고 알려져 있고 김규현 원장은 개혁에 저항한다고 또 그걸 진압하려고 그랬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명을 갈아치워도 여전히 신구 세력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정보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 강남의 조폭들 왜 그 나와바리 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무슨 구역 다툼, 예, 나와바리 일본말. 예, 뭐 양은이파 칠성파 해가지고 강남에 그거 저 관할권 싸움이 벌어지는 예.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근데 김규현 원장이 외교부 출신인데 우리가 국정원장 하면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 그야말로 국가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뭐 아주 명망가 뭐 이런 사람들로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김규현 원장은 여러 차례 겪었어요. 예. 그분이 외교부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로 와가지고 개방직 근무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국제협력관으로 와요. 국방부에서도 국제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봤고 이러는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통 외교 관료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정보나 권력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쥐고 흔들려고 그랬던 그러니까 거군요. 약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제가 보기에는 2014년에 남재준 원장 경질 사태와 유사하다. 그때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4월에 서울시 공무원 사건이 터졌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때 뭐 검찰에서 재판에서 뭐 증거를 조작했네 이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유호성 조작 씨. 사건. 예.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이 단호하게 답합니다. 절대 조작은 없습니다. 음. 그런데 6월에 조작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저 남재준 저 양반은 내부 장악은 고사하고 보고도 제대로 못 받네.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래가지고 경질을 결정했는데 실제 경질은 12월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지냐 하면은 그때 거의 동시에 터지는 일인데 기무사령관 이재수가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경질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최동욱이 혼외자식으로 경질됩니다. 이래가지고 2014년 하반기에 검찰 기무사 국정원이 초토화된다고. 전부 다 일종의 어떤 칼을 맞게 되니까 그때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만기 칠람이 시작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몰락으로 가는 시작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를 보니까 똑같아. 집권 2년 차에 벌어지는 일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데 우선 국정원이 1000명을 작년에 갈아치운 후과를 올해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 암투로 벌어져서 수뇌부 물갈이로 이어졌고 이건 이미 6월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는 거고 남재준 시나리오죠. 두 번째로 군에서 대장 인사 전원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예.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거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경찰 인사 대란이 있었어요. 치안관급 인사에 도대체 경찰 인사 심의에 무슨 일이 있느냐 곧 재판에서 까집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진 그때 대규모 숙청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광주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예. 치안관 몇 명이 뇌물로 걸렸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때 경찰 인사 숙청하고 관련돼 있어요. 다 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진급 대상자들이 뛰어드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뇌물 사건이죠.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해보면 연말에 지금 이 권력의 판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경찰, 군, 국정원이 작살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냥 작살이 아니야. 대규모예요.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그럼 벌어졌느냐? 무리하게 장악하려다 벌어진. 그러면서 공적 시스템을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군, 국정원이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권력이 휘두르는 칼에 의한 어떤 충성심에 의한 전문성이 아니라 충성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칼질한 것들이 후유증이 지금 다 터지는 게 이제 경찰의 재판, 그 다음에 군, 이제 합참의장 가면 이제 곧 뭐 문제가 또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세 번째가 된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의 어게인 2014년이 돼버린 거죠, 이 정부가. 그러면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아니 공직을 손질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되 이 원래 유지되고 있던 그 시스템과 공적인 절차는 유지되도록 안정성을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이 세계기관에서 그걸 이제 허무너뜨리는 토대가 무너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국가정보, 뭐 군 얼마나 대비태세 중요합니까? 그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지금 가장 관심사는 후임 국정원장이 누가 되느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 몇 명이 지금 후보군에 지금 언론에 뭐 보도가 되고 김용현 있는데 경호처장이 제일 유력하다면서요. 그 11명의 후보군 중에 3명이 육사 38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 육사 38기. 육사 38기가 박지만 37기입니다. 거기는 37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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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37기죠. 37기. 예. 그래서 저 박근혜 정부 때 불이익을 받던 기수예요. 예.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37기가 몰락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성 진급에 실패하고 정치권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래서 사성 장관이 안 된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전 국정원의 대북 정보국장하고 해외 정보국장 둘이 물망에 올라 있는데 이 둘이 38기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역시 38기인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번에 신임 1차장으로 임명된 홍장원 1차장이 예. 또 육사 38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김용현 처장의 무게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주요 직위에 4명이 거론되는 게 육사 38기냐고. 홍 누구? 저기 1차장으로 새로 임명된 홍장원? 네, 홍장원. 거기는 43기인데요. 아, 43기. 예. 요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요번 영국 공사 하던 분, 이분은 빼고. 예. 예. 지금 물망으로 거론된 오늘 11명 거론되는 인물 중에 2명. 그다음에 저 경호처장까지 3명이 38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기수에서 이렇게 독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아니, 바람직하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예. 이게 저 김용현 처장의 어떤 그 영향력이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안 되면 동기 너라도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아니 얘기입니까? 지금 서울의 봄 영화 개봉됐는데 그거 보십시오. 2개 기수가 다 했습니다. 12. 재밌어요 영화? 예. 아유 그럼요. 요 위층에서 해요.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대장 전부 육사 17기잖아요. 허화평, 허삼수, 김진영 다 17기 아니에요. 17기에서 그 후에 군사정권에서 장관이 4명 나옵니다. 4명. 그러니까 한 기수의 그 동기생 문화가 사조직으로 얹어지니까 결국은 쿠데타가 되잖아요. 오늘 그 어떤 기사를 봤더니 서울의 봄 영화를 보는데 심박수 인증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왜 심박수가 올라가요? 뭐 답답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대요? 뭐 일단은 그 일개 육군 소장이 예.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뒤집어 엎고 겁박하는 거에 그 전율을 느끼죠. 아니 일개 육군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 그 다음에 노재현 국방장관, 정승화 계엄사령관 이 3명을 지가 휘둘러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에 근거했지만은 그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이 집무실에서 체포당하는데 영화 말미에는 이제 경복궁 앞에 바리케이트를 넘다가 체포되는 걸인데 그건 영화적 각색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다르게 묘사된 측면이 있고. 너무 스포일러 되니까 뭐 그 정도 하시고. 김종대 의원님은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런 영화가 나오면 꼭 봐야죠.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딱 개봉되자마자 또 지난번에 이런 영화 추천하셔가지고 저 원전 그 영화 봤어요. 일본 7부작. 7부작. 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국뽕 아니에요. 그거. 그때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 지금 새삼 깨닫게 됐는데 네. 그걸 보니까 어떻게 이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 원인도 모르는데 지금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하면서 이 오염수 방류를 해야 저 불타는 원자로를 폐로 작업하겠다 그랬는데 그거 지금 와서 보니 한 달도 안 돼 거짓말인 거 다 드러났잖아요.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이거 못 멈춰요. 못 멈춘다고. 당사국도 원인을 모르는데 이웃 나라에서 걱정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처리해 준다고 처리수라고 하고 수돗물을 떠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간나오또 총리가 일본 최후의 날을 준비했었습니다. 일본에 참 5천만 명이 난민이 되는 일본 최후의 날을 준비했었어요. 자 영화가 좋다는 얘기까지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국가 안보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부처 예.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 하나도 있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 6월인가? 6월이죠. 1급 인사가 완전히 또 번복이 되는 그게 아까 제가 여기 이미 결재가 난 걸 뒤집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측이 생각하기에는 그 국정원장 비서실장 A씨가 농간을 부려가지고 저기 저 5명을 갖다가 진출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1급으로. 그 저 비서실장의 농간이다. 쟤 장난친 거다. 이래가지고 용산에 꼬질른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인사발령 난 뒤에 다시 2차전이 벌어진 거 아니야. 2차 연장전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승부가 뒤집혔다는 얘기인데 아니 국가기관이 이미 인사가 끝나고 보직 발령이 끝난 상태에서 뒤집히는 게 이게 공조직의 이게 품격입니까 이게?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 그걸 갖다 뒤집습니까? 이 사람들이 간첩이 아닌 이상. 에? 일부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뭐 인사 문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원장하고 차장하고 알력 다툼이 생겨서 둘 다 날린 거 아닙니까? 셋 다. 네. 그러면은 후임 차장도 원장하고 좀 손발이 맞는 사람을 이렇게 고르든지 그래서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지. 원장도 안정해놓고 또 후임 차장은 또 곧바로 발령을 해요. 아니 다음 무슨 순서가 이래요? 다음 원장을 안정해놓고 원장을 잘랐다? 그리고 밑에 인사를 먼저 했다. 그럼 다음 원장 오면은 이 과정이 처음부터 또 시작된다는. 그렇죠. 아니 국정원은 그렇게 인사한 게 아니 일에 선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대체로 보면 물론 원장이나 차장이나 다 대통령이 임명권자겠지만 상식적으로 원장을 먼저 딱 하고 불러가지고 야 차장은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기 추천을 받아야죠. 근데 차장을 먼저 임명해놓고 그다음에 원장하면 야 너 차장 잘 섬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절차는 신임 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은 우리가 역대로 이렇게 보수 진보 정권이 교체될 때 보면은 다소 인사의 변화가 있는데 큰 틀은 놔두면서 약간의 어떤 그 성격을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주교 직위 인사만 이렇게 슬쩍슬쩍 바꿔주는 식으로 인사를 해왔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싹 날려요. 그냥 한 기수, 한 계급을 싹 날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임 원장한테 아무 권한을 안 줬다고. 그럼 와가지고 영이 쓰겠습니까? 싹 날리고 용산이 직접 하는데. 그러니까요. 차장이 그것도. 먼저 가서 딱 이렇게 잡아놓고 옥석을 가리는 인사가 아니에요. 다 나가요. 그러면은 전문성의 뿌리가 이제 뽑히는 거죠. 이게 혹시 원장은 지금 이미 내정을 해놓고 네. 예를 들어서 김용은 차장으로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의견 받들어서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 뭐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꼽을 쳐둔 건가요? 아니 이제 여론 떠보기도 있습니다. 사실 김용현 차장이 이 정부 초기에 초대 국방장관으로 못 왔어요.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 국회 청문회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도 청문회해야 될걸요?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천공 육군 총장 방문 의혹을 제가 제기했는데 예. 그런데 정작 밝혀진 거는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라고 밝혀져 있어요. 예. 그분이 관상가예요. 그러면 이런 거 청문회 안 나옵니까? 무슨 권한으로 백재권을 불렀냐? 누구 대통령 짓이냐? 예. 이거 분명히 청문회 나오죠. 나올 거예요. 또 사단장 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 있어요. 그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지금 여기 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본인이 갈지 대타를 내세워 동기생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권력기관에서 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충격이 큽니다. 이거는 민간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경호처가 지금 권한이 얼마나 세졌습니까? 심지어는 거기 배속된 군을 지휘 감독하고 있어요. 국방장관을 스킵하고. 이런 경호처장도 처음 받고. 다 권력이에요. 지금 나오는 게.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이런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벽대전을 앞둔 조조가 주유의 관계에 빠져서 예. 수군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2명을. 저놈들 간첩이다. 예. 그래서 수군 작전이 개판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군, 경찰, 국정원 싹 날리면은 이건 거의 조조의 길이라고, 이게. 조조의 길이라고. 앞으로 누가 합니까? 누가? 국정원 얘기 살펴봤고 이거 한번 좀 오늘 살펴보죠.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가지고 예. 위안부 판결 입장을 교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뭐 이런 거 판결했잖아요. 네. 그거 무효로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법에서 예. 그 2심이죠. 그 위안부 그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자 이게 1심에서는 무효라 그랬는데 2심은 유효라고 정반대 180도 다른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즉각 일본 정부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고, 때마침 열리던 부산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한국 정부가 알아서 수습하라고 통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말로 피해갔어요. 그러면 이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참 국제법 위반이고 이 관례에도 맞지 않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주일 한국 대사를 일본 정부가 초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항의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고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는데 외국의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성토하고 나섰다? 여기에 대해 박진 장관은 대답을 못한 거죠. 대답을 못하고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빽 소리 질러 버리니까 그냥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 이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박근혜 정부 때 한국 정부가 제3자 대리 변제 하는 걸 갖다가 여전히 그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한다는 거니까, 즉 법원의 판결을 자기들은 존중 안 한다. 우리 정부가 존중 안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니까 이제부터 박진 장관은 그 말 외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법원에도 말 못하고 아주 그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일본한테 어디까지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건 법원의 판결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하는 거다고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거기에다가 저기 국제 주권 면제라는 조항인데, 자기 정부의 저 사건은 남의 나라 정부에서 재판 안 받는다는 게 주권 면제인데 인권에 관해서는 예외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엔에서 이 국제 면제, 제한적 저 면제에 대한 예외 협약을 체결한 나라고 또 국내 비준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다름 아닌.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다. 인권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의 성격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이 말을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이다.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박진 장관은 그렇게 해도 빠져나가는 말인데 그 말도 못한 거예요. 그 말조차도. 아까 키다리 진실이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요, 독도라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글을 주셨어요. 지금 독도 방공식별구역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일본이 다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독도가 문제입니까? 그 주변 바다하고 하늘까지 다 지들 거라는데. 그래도 한마디도 못하지 뭘. 걱정은 태산에 혈압은 상승하고 골머리는 지끈지끈합니다. 이은주님 그런 걸 주셨는데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아휴. 거기다가 또 한일, 네. 한중일 정상회담, 자, 아니 외교장관 회담은 코미디, 이것도 그거 완전히 코미디인데. 날라갔잖아요. 한중일이 만났어요. 예. 기자회견 없음, 만찬 없음. 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만나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니, 내년에 한일중일에 또 한일중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합의는 했다. 그게 다래. 원래 연내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내년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런 말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헤어졌다. 아니, 외교관은 밥 먹는 게 일입니다. 그렇죠. 예, 밥 먹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호스트 국가 아니에요. 그럼 만찬은 우리가 준비했는데
뭐냐 하면은 중국의 왕위 부장이 안 먹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찬이 취소된 게 아니라 보류됐대요. 또 보류. 아니 무슨 안 먹으면 안 먹은 거지. 또 우리 외교부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만찬은 보류됐습니다. 아니 그 저녁 때 넘어가면 저녁 때 놓친 거지. 그 저녁을 그러면은 음식을 고이 싸뒀다가 다음 달에 먹습니까? 그거 날라간 저녁이지. 아휴, 참. 제대로 아니, 외교 파탄이에요. 하려면 이건 외교 한중 관계 단절이에요. 우리 스픽스몰에서 방어라도 사다가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잘 풀렸을 텐데. 우리 왁자지껄에선 잘 먹고 잘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방어 주문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요? 맛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위숙님 해남 배추 김장했는데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해남 절임 배추 새우젓과 함께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셨고 지금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신현몽님, 제가요 달팽이 화장품 3세트 사서 여친한테 선물하고 엄청 사랑받고 있어요. 화장품 좋다고요. 이거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달팽이 크림. 이거 아주 좋아요. 내가 우렁이 각시 얘기는 들어봤는데 달팽이 각시로 만드는 달팽이 크림 모르세요? 아이 그 좋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피부가 안 좋아서 한번 좀 발라보세요. 예. 제가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매일 새롭게님, 방어가 정치 본색보다 더 맛있어요. 섭섭합니다. 이건 좀 섭섭합니다. 그래도 다 돈 버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제주도 제철 방어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2,000세트 다 나가고 500세트 더 급히 공수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여러분 많이 드시고 또 고등어도 너무 가격이 좋더라고요. 국내산 참고등어 24마리가 19,900원. 저거 팩트입니까? 이게 사실이요? 저게요. 왜 저렇게 싸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믿어도 되냐고. 그것도 다 기술이래요. 기술이군요. 예, 기술이래요. 그리고 기술도 기술인데 스픽스몰이 이익을 덜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이익을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드리자. 예.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아니 뭐 믿지고 장사한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는데. 믿지야 지겠습니까? 아무튼 많이 사주시면 스픽스에도 힘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김종대 LA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